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어제 제가 고발을 당할 뻔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안경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편하기만 한 직업은 아니다. 일본말로 후카시를 얻는다면 극한 직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화에서 꼭 전해드리고 싶은 본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녹취를 했습니다. 어떤 갈등 국면이 되면 녹음을 좀 해야 되겠다. 그것은 내가 말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도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잖아요. 감정이 있는. 이 녹취본을 중간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경테 올해 2월 달에 해드렸습니다.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죠.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은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갯바위 낚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평탄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 안경테의 경우는 선글라스와 일반 렌즈를 교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넣어서 만들어진 테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빠집니다. 이거는 일반 렌즈죠. 선글라스 렌즈를 끼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글라스가 되는 겁니다. 이 돌기 부분, 이 부분이 지탱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게 파손이 됐든지 아니면 쓰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껴지면서 빠져버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분은 와일드하게 액티비티를 즐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안경테를 권하지 말았어야 하나 라는 생각은 들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지나놓고 보니까 알 수 있는 생각이고, 어떻게 처음부터 이런 모든 상황을 알 수는. 그리고 이분은 상당히 안경테를 세밀하게 고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자기는 마음에 들었던 거죠. 착용감이라든지 모든 걸 고려하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의 활동사항, 액티비티를 즐기니까 이게 역할을 해가지고 빠질 수 있을 거야.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AS 처리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사용 중에 그런 거기 때문에 유상 처리가 들어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격하게 반응을 보이시는 거죠.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AS를 진행한 다음에는 제가 진행을 하고요. 이 회사는 선생님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고 저하고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 좀 하고 나하고 몰라고 줘갖고 회사하고 나 직접 거래한다니까. 아니, 저하고 거래를 하는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AS를 진행을 시켜드릴게요, 하시려면 하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은 안 한다 하니까. 그렇게 AS를 하니까 나그 부담을 하란다며. AS를 한 것이. 아니, 요 회사에서도 부담을 시켜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이 회사에 당신들이 테를 만들었는데 왜 이 따위로 만들어서 이렇게 따질 겁니까? 그래야 맞지. 아닙니다. 이 회사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나가 문제다 그 말이오. 그렇게 그 옆에가 있다고. 아니, 사용 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 사용을 사용도 그렇게 하니까. 나가 말하자요. 이걸 맺혀야 된다고. 이걸 되게 하려고. 아침부터 그렇지. 선생님하고 저하고 사이가 뭐 나빴지 않잖아요. 제가 잘 맞춰드렸죠, 안경을. 그런 걸 생각하세요. 선생님, 제가 정말 정밀하게 시력 검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집어 던지고 성질 부리시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끊어질 때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제가 안 해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 왜 그러냐면 내가 좋게 그렇게 말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전가를 해보자는 세금을. 그래서 나가 이걸 던진 것이. 이거 전당태 안경이. 아니, 이것도 제가 해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하자가 있는 물건을 드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품 특성상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AS를 진행하시려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선생님이 그 부당하다, 내는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를 한다 하시니까 하시려면 하시라 이 말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제가 모든 부담을 안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해드리고 또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라고요. 내도 여태까지 양에서 듣지만 솔찬예로. 예. 아니, 그러니까. 알이 빠져나갔으면 예, 솔찬예 울것이 쓰다 예. 보면은 이거. 아니, 그러니까. 맞아 수출되고 한게 해 자체가 이거 빠지면 나가 황당해 갖고 이해가 안 가. 예, 그러니까 선생님 이해가 안 되시고. 성격이 또. 이거를 참 말로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는 인연이 끝날 때가 됐는갑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성질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인연하고 상관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잘못해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제품 특성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테를 디자인할 때 그렇게 디자인을 했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왜 이따위로 디자인을 했냐? 그걸 어떻게 따질 겁니까? 이 사람들은 머리 써가지고 디자인을 낸 건데. 봐봐요, 요거를. 예. 인적 힘을 가해갖고 빼갖고 빠질 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자연스러워 빠진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제품입니다. 하다. 네. 선생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 이게 답이 없습니다. 그만 얘기하시고. 우리 그렇다고 남자들이 말이 많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네. 뭐 많이 썼다든지 뭐 1년이 넘었다든지 한 것도 아니고. 이분의
선생님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주문 렌즈를 작업을 하고 한 10분 정도 경과가 되었죠. 이분이 감정을 좀 추스르고 생각 정리를 할 수 있게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또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보는 언제까지 오나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한 일주일 기간은 조금 길게 주셔야 돼요. 선생님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안경을 해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깨서 온 거예요. 무태예요. 어떤 분이 네가 잘 만들어줬으면 깨지를 않았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무태라는 게 쓰다가 누르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 중이니까 내가 안 눌렀다 이거예요. 그래도 이걸 어떻게 규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와이프도 무태예요. 우리 선생님처럼 던지시더라고요. 이게 참 던지면 제가 감정적으로 힘듭니다. 어쨌든 제가 해드린 물건인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지 않느냐. 그 와이프는 두꺼운 거예요. 가해가 건시예요. 근데 그 아저씨는 원시예요. 가해가 얇아요. 그러니까 부러지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차를 타고 갔는데 일주일 만에 사고가 났는데 차 판 사람한테 문제를 물으면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애매하니까 AS는 진행을 하고 이 사람들도 우리만 상대하는 거 아니까 그래도 실비를 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돈을 주고 온단 말입니다. 그거 얼마 안 합니다. 몇만 원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막 하면은 제가 이제 최후에는 이럽니다. 이 선생님하고 내가 같이 갈 수 없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무상으로 다 처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거는 제 원칙 다른 고객들하고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제 사비로 그냥 해드린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비, 요 방식 아니면 무상으로 해주라.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하지만 선생님하고 인연은 요걸로 끝나는 걸로 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하고 내가 인연이 여기까지인갑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봐봐요. 예. 요것이 내가 시만 했는데 에이스 보내면 솔직히 얼마 나오고 또 그러나이. 네. 얼마 나오도 안 해서 솔직하네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게 12만 원인데 그렇습니다. 택까지 해야 돼. 그런데 나가 기분 나쁜 것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소비자에게 네가 잘못이다. 그런 쪽은 난 받아들였고 그렇잖아요. 자동차를 비유했는데 보시오.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하다가 나갔고 사고 난 거는 자동차 책임이죠. 그러니까 그 규명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랑 있고 자동차 또 두 가지 나타나요. 돗자니로. 그렇습니다. 하다가 생겨 사고 난 것과 운전자가 하다가 운전자가 사고 난 것과 그건 틀린데 다만 요거는 내가 충격을 줘갖고 12만짜리 안경 써갖고 한쪽면 빠졌다고 내가 충격 줘가 빠진 거 말하겠어. 다만 황당한 것이 일요일날 낚시 갔는데 땅끝 충격 당해 뭘 채비라고 채팅하려고 땅 내라고 뭐 똑 떨어져. 그러는 게 요거 뻥 들어가 보네. 그런 황당한 일 없어. 내가 충격을 줬다니 그럼 몰라. 어떻게 돼서 사용자가 쪽으로 이거는 말을 해보니까 나도 기분 나쁘단 얘기요. 그래서 내가 그럴 것 같아서 나가 실질적으로 아까 전화한 거는 오해 연락했어.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선생님 목소리도 기억나고 상황을 다 이해를 했습니다. 무상으로 해달라는 말씀이 이거 다 예상을 왜 그 예상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이태 자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드 칠을 하면은 안 되죠. 뭐든지 이게 약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딴 식으로 만들었냐? 이태 회사는 알을 교체해서 색깔 알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태를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조금 이런 태보다는 약한 면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은 이거는 불량이다. 불량이 아닌데 이거는 특성이 그런 건데 양복을 입고 추리닝처럼 막 입다가 찢어졌는데 추리닝은 10,000원짜리인데도 튼튼한데 왜 이거는 이렇게 이래버리면 말이 서로 안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것이 미세한 충격이라도 빠졌으면 이 제품 이러겠다. 나 이해가 가요. 근데 딱 채비하고 딱 이라도 그똑 떨어지면 충격 되는데 근데 그런 황당. 그러니까 제가 둘 중에 하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실비 진행이 되는 방법 하나 아니면 제가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해드리지만 우리 선생님하고 저는 인연은 여기서 끝이다. 좋게 끝을 내자 이 말입니다. 도수를 다 정리를 해서 난시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데 가도 이거 비슷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비슷하게는 됩니다. 제가 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해줄 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도 되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끝나는 걸로 하시게요. 그랬습니다. 제가 30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고집만 피울 수는 없고 제가 남자답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감정 없습니다. 장사 하루 이틀 합니까? 어떤 거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해서 얼마 나오도 안 할까 이거 뭐. 얼마 안 나옵니다. 몇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AS 진행해가지고 연락 드릴게요. 얼마씩 나고요? 나보다 한 2, 3만 원 나올 것 같은데. 5만 원은 안 넘을 겁니다. 한 5만 원이다 생각하시고 결정하십시오. 5만 원 낼 거냐, 그냥 무상 처리하고 안경을 바꿀 거냐. 안경을 바꾸는 것도 괜찮습니다. 많이 다니셨으니까 다른 데 또 가는 것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죠. 손님은 돌고 도는 거고. 하여튼 예. 어떻게 무상을 해도 일단 버려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일단 버렸어야지. 그때 가서 결정하는 그래도 걸로. 그래도 예. 되잖아요, 이거는. 예. 어차피 나가볼 때 너무 잘 나고요. 근데 도시 그래. 내가 안경을 그렇게 썼지만 나 이런 경우도 처음이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100이면 100 충격 줬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 없는 말이라고요. 선생님을 믿지만 100이면 100 충격 안 줬다고 한다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누가 내가 충격 줬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 말은 의미가 없다고요. 일단 보내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1화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안경사 편하게 보이지만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야, 이것도 참 극한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누진다 초점 렌즈 같은 경우도 안 보인다, 가까이가 안 보인다,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고 예민한 눈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특히 안경테와 관련된 부분, 본인이 사용을 하면서 일어난 건데도 불구하고 안경사의 과실이다라고 문대는 식으로 해버리시는 분들을 만나면 상당히 힘들죠. 도저히 이분은 내가 받을 수가 없겠다 해서 F를 써놨는데 무상 처리를 해주라, 다시는 안 오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3만 원 정도 나온다면 그 정도는 내가 감수하고 다시 거래하겠다 할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인데 유상 처리를 선택을 하면 D로, 어쨌든 참 이 안경사라는 직업도 만만하지 않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세상의 모든 직업이 만만한 직업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이라는 게 100번 잘해줘도 한 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확 달라집니다. 그런 걸 제가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피팅 좀 해달라고 가지고 옵니다. 다른 곳에서 한 것이면 저희가 못 해드립니다 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태에 문제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톡 부러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100번 잘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너무 많이 겪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도 그게 여실히 증명이 되죠. 정말 많이 안경을 잘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수를 정확하게 난시까지 잡아가지고 틀 잡아줬어요, 제가. 그런데도 그걸 순간적으로 깡그리 잊어버리는 것이죠. FM대로, 매뉴얼대로, 원칙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이라고 하죠. 귀찮으니까 해주자 이래버리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왜 그때는 해주고 지금은 안 해주냐, 또 이렇게 되감아 들어오거든요. 세 번째는 인연이라는 것은 끝나게 된다는 거. 끝날 때가 있어요. 인연이 영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 사이가 좋은 부부도 끝날 때가 있죠. 한 사람 죽으면 인연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연은 끝날 때가 옵니다. 인연이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서 제가 좋게 말씀을 드리죠. 무상 처리를 해드리지만 이걸로 인연은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는 장사꾼이니까 너는 내가 이렇게 해도 어쩔 수 없이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고객은 왕이 아닙니다. 고객은 클라이언트지 왕이 아니다. 왕이라는 거는 권력자인 거잖아요. 권력을 부리려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 집에서 안경을 했으니까 내 말대로 해, 이거거든요. 왕이 권력을 부리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갑질을 하는 거죠. 소비자가 갑질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고 돈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예 하고 해줘 버리는 게 더 이익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데미지를 입더라고요, 내 스스로. 왜냐하면 나는 알기 때문에, 내가 권력자에 굴복해서 그냥 해줬다라는 무의식이 알기 때문에 그게 데미지가 되고, 그래서 이 업을 오래 저는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업이 상당히 저에게 맞는 옷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데미지가 쌓이면 이 짓도 못 해먹겠다라는 생각이 제 무의식에서 올라옵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소비자 아니라 판매자, 이 안경사가 끊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를 끊을 수도 있구나, 돈을 떠나서 인연이 끝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저울질을 하는 것이죠. 내가 유상 처리를 할 거냐, 무상 처리를 할 거냐. 저는 선택지를 준 겁니다. 유상 처리를 하면 끝날 뻔한 인연이지만 좀 더 이어질 것이고, 무상 처리를 한다면 떡 하나 더 주는 걸로 무상 처리를 하고 인연은 여기서 끝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부부지간에도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이 인연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걸 가슴으로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하는 헌신적인 아내도 어느 순간 나에게 정이 떨어지면은 이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결심하면 확 돌아설 수 있다는 거를 알아야 남자들이 잘해주잖아요. 그리고 예의를 지키려고 하고 인연이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은 필요한 생각이죠. 마찬가지 인생도 끝날 수 있죠.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별 계획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사는 거지, 인생이 곧 끝난다, 이 세상과 내가 곧 작별하게 된다, 이 세상과 나와의 인연이 곧 끝난다 라는 생각을 하면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삶에 대한 예의를 지키겠죠. 삶에 대한 예의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다못해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개는 거, 그게 삶에 대한 예의겠죠. 내가 하루에 30분이라도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줄넘기 100개라도 한다든지, 이게 삶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되게 만족했습니다. 잘했다, 이렇게 토닥토닥 해줬죠. 선택지를 주고 부드럽게 해결이 될 수 있게, 그러면서 나의 자존심도 지킬 수 있었고, 격한 상황이었지만 중간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왔던 게 더할 나위 없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아니 그냥 그걸 해줘버리지 그렇게 어렵게 했냐, 각자 생각대로 사는 것이지만, 저는 제가 30년 넘게 이 업을 하면서 내린 결론, 제가 살면서 내린 결론, 이런 모든 결론에 입각해서 일 처리를 한 것이죠. 재미로 오늘 녹취된 거를 들려드리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